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만나 뵙고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네요. 네, 오늘 이제 3월 9일 홍스탁 진행 맡은 홍스탁의 홍주원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이제 또 뭐 다양한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뭐 또 들은 얘기겠지만 또 시황 얘기, 또 이제 이슈, 그리고 어떠한 테마가 오늘 좋았는지, 어떠한 테마가 나빴는지 이런 이야기들 같이 함께 풀어보면서 홍스탁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 저의 애제자 위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네, 위로님 함께 이제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께 한번 인사해 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로입니다. 네, 가로님 덕분에 저를 잊으신 건 아니죠? 네, 아주 제가 스튜디오에 왔더니 가로에 이 열풍이 돌고 있더라고요. 네, 저를 잊으신 건 아니실까? 혹시라도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네, 우리 선생님도 거의 몸의 방향이 저랑 하실 때는 이제 그냥 이렇게 그냥 거의 이렇게 계셨는데 거의 뭐, 야.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거의 이제 네. 네, 그랬었는데, 네, 좋습니다. 오늘의 홍스탁도 한번 시작을 해볼 거고요. 제가 우리 가로님과는, 가로님 너무 예쁘시잖아요. 네, 또 위로만의 상큼한 분위기로 또 오늘 홍스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홍스탁 또 상큼하게 시작해보게 노란톡으로 함께 보실게요. 네. 네. 오늘 뭐 시장이 네. 좀 이렇게 안 좋았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다행인 거는 장 마지막에 조금 이제 상승을 해줬습니다. 네. 낙폭을 좀 축소시켜주면서 아랫골을 길게 양시장보다 달아주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오늘 또 오랜만에 기관에서 매수를 해주는 바람에 또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로 시장이 조금 마지막 시장 막판에는 좀 시장에 들어 올리는 모습, 이런 모습들 좀 보여주면서 다소 안정된 상황에서 시장이 좀 종료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 시장은 조금 반등을 기대해봐도 될 법한 그런 지수의 흐름이었는데요. 오늘 이제 이런 시장 속에서 좀 이제 변동폭도 컸고 하락도 컸고 또 혼조세도 컸던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 위로님께서는 어떠한 또 점이 이슈를 갖고 왔고 어떤 점이 네. 또 궁금하셨는지. 네. 네, 전 시간에 하셔서 뭐 복습하시는 느낌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우리 선생님께서도 하실 것 같은데, 우리 홍스탁에서는 좀 더 심층적으로 네. 이거 보세요. 또 이제 네, 벌써 자세가 우리 선생님 자세가 또 바뀌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같이 가볼게요. 바로 또 카메라가 있으니까 이게 카메라의 무서움인가요? 네, 쌤 오늘 제가 준비해온 시황은요. 코스피 지수가 좀 자세하게 조사해 왔어요. 네. 이제 좀 디테일하게 해보려고. 네네. 0.67% 하락하면서 네. 3천선이 무너졌잖아요. 네네. 그렇기도 한데 또 강세 섹터를 보인 거는 경기 민감주, 건설이라든지 금융주라든지 또 이렇게 또 강세 섹터가 보이더라고요. 이 미국의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네. 계속해서 투자자들이 좀 불안한 심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좀 보시나요? 심층적으로? 네, 우선은 이제 그 금리가 네. 일단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지금 시기입니다. 네. 당연히 금리에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는 이야기인데, 네. 뭐 글로벌 경기 자체가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국채 금리, 그 패권 국가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달러 의존도가 높은 나라면은 나라일수록 당연히 여기에 조금 휘둘릴 수밖에 없고, 네. 그에 따른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지금 이제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금리에 되게 민감한데, 네. 이 성장주들이 지금 이 금리에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근데 금리가 당장 조금씩 점진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락하나요? 라고 이제 그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그 이유는 주식시장은 항상 선방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반영. 네. 주식시장은 후반형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항상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은데 이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먼저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많이 국채 금리에 많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이제 흐름을 당연히 보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T 국가라고 하잖아요. 네. IT 국가. 그만큼 IT에 관련된 종목들이 그 기업들이 너무 많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코스닥에도 IT 기업들, 한마디로 뭐 이런 그 통신 쪽이라든가 뭐 소프트웨어 쪽이라든가 네. 이런 쪽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소재 쪽, 신소재 쪽, 그리고 2차 전지 쪽, 요런 네. 쪽이 다 뭐예요? 결국은 미래산업 섹터인데 요런 섹터들이 지금 많아요. 시장을 거의 견인했던 섹터들이에요. 네. 근데 시장을 견인했던 섹터들이 금리의 직격탄을 맞으니까 빠지죠. 시장이 같이 빠지죠. 네네. 시장을 견인했던 종목들이 빠지니까 시장이 당연히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이유는 금리 때문이고, 금리 때문에 타격을 받는 이유는 다 성장주들이기 때문에. 시장을 견인했던 종목들이 다 성장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흐름 자체가 이렇게 간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제가 금리에 대해서 딱 여쭤봤더니 이렇게 척척 박사처럼 이렇게 바로바로 또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요, 이 시황에 있어서 금리랑 계속해서 이렇게 연관이 있잖아요. 어제는 또 우리가 부양책과 관련해서 금리에 대해서 다뤄봤고, 금리에 이렇게 좀 불안하고 투자자들이 좀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내일 아무리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의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주식 네. 시장은 네. 언제나 어렵습니다. 언제나 힘들어요. 어렵다. 네네. 그런데 시장이 좋을 때 사람들이 네. 이 사실을 음. 망각합니다. 네. 네. 네네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첨예한 건데 절대 시장은 항상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고 내림이 있으면 또 오름이 있는 게 그게 시장의 원리예요. 언제고 어느 때고 오를 줄 아셨다면은 그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좀 어느 정도 오해가 있었다라고 오해가 생각하셨으면 있었다. 좋겠고, 네. 이런 시장을 겸허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겸허히 받아들이자. 네. 네.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시장에 맞게 대응을 할 뿐이다. 대응을 할 네. 뿐이다. 시장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시장을 이기려 들리면은 네.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급해져요. 그래서 마음이 급하다. 그럼요. 자, 내가 산 종목이 좋아요. 네네네. 내가 산 종목이 좋은데 이 종목을 팔아버려요. 왜 네. 팔까? 마음이 급해서? 더 좋은 떨어질까 종목임에도 지수를 네. 이길 수는 없다 그랬죠. 지수를 맞아요. 이기는 종목은 없다 그랬어요. 음. 내가 산 종목이 좋은 종목임에도 음. 파는 이유는 흘러내리기 때문에 파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놓고 쓸데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행동이요? 좋은 종목 버려놓고 이상한 테마주들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시장을 이기려고 따라간다라는 거잖아요. 네. 시장 따라가기 하는 거잖아요. 테마주 따라가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돼요? 테마는 그때그때 급등이 나오는 성격을 갖고 있는데 테마의 1원칙은 뭐라 그랬어요? 순환이라 그랬죠. 순환. 언제 어느 때고 테마가 계속 오르진 않는다 그랬잖아요. 테마가 올랐다가 빠지고 또 다른 섹터로 순환이 돌아주는데 오를 때마다 따라가면은 따라갈 때마다 손절이에요. 고점이에요. 계속 쓸데없는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좋은 종목 사놨으면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빠지면은 오히려 집중 투자를 해야 네. 되는 거죠. 왜냐? 시장의 지수가 쭉 하락하더라도 어느 순간은 이 종목이 버텨주는 구간이 와요. 네. 그때 어떤 종목들이 버텨줄까요? 힘이 좋은 종목? 종목들. 좋은 기업들이 버텨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버텨줄 수 있는 기업들을 내팽개치고 테마주 급등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계좌 갉아먹는 겁니다. 흘러내리는. 그렇죠.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명심해야 될 거는 내가 마음이 급하면 급할수록, 조급하면 조급할수록 쫓기든 매매하게 되고 따라가든 매매하게 됩니다. 근데 시장은 절대로 그렇게 쫓기듯 따라가듯 매매를 하게 되면은 내가 내 중심을 지키고 시장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답답하더라도 네. 내가 조급해하지 않는 투자, 철두철미한 투자, 그리고 불안하지 않은 투자를 하셔야 돼요. 좋은 종목 사놓고 떨어진다고 불안해하실 거면은 그거는 좋은 종목이 아닌 거죠. 이미부터 내 투자에
오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 오점이 무엇이든. 그죠? 그런데 정말 내가 잘 분석을 하고 들어갔어요. 지수에 못 이겨서 흘러내린다 그러면은 이거는 기분이 오히려 좋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더 싸게 더 많이 살 수 있는 기회인데. 네네네. 근데 이거를 망각하시잖아요.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잘 없죠. 그죠? 이상한 애매한 종목도 투자하니까 네.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건강한 투자를 제가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기술적 투자로 먹고 빠지고를 계속하면서 자산 증식을 100%, 200% 해나가는 게 실질적으로 현실상 불가능해요. 전업 투자를 한다. 네.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밥만 먹고 매매만 해야 되니까. 그렇죠. 거기에 매달려야지. 그게 내 네. 생업이니까. 그것도 그 길을 선택한 0.1%만 성공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전업 투자자의 길을 걷겠다고 큰맘 먹고 도전한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조차도 0.1%만 제가 말한 대로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하물며 이렇게 큰맘 먹은 사람들도 0.1%의 확률인데 이렇게 큰맘 먹지도 못하고 본업이 있으면서 그냥 이 휴대폰 하나 들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이런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애시당초 불가능한 거죠. 그죠? 그러면은 내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직장이 있고 나는 바쁘고 나는 주식에 할애할 시간이 정해져 있고 네. 그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투자가 무엇일까? 따라가는 투자일까? 쫓기듯 하는 투자일까? 어떤 투자일까? 건강한 투자예요. 네. 그래서 건강한 투자를 제가 하라는 이유는 개인 투자자가 끝까지 살아남는 이유는 딱 하나.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 건강한 투자를 했을 때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자, 대상승 시기에 재미 좀 보신 분들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그 재미를 봤던 사람들조차 지금 이런 시장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추풍 낙엽처럼 돈 다 까먹고 있습니다. 다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돈 벌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없죠. 돈 벌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삼성 SDI 업황 좋다고 했을 때 미리 사놓고 반도체 업황 좋다고 했을 때 미리 사놓고 그리고 시장이 안 좋아도 대상승장이어도 남의 거 올라가는 거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고 내 중심을 지키고 투자했던 분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더 큰 수익을 냅니다. 지금 반도체 어때요? 기다리니까 다 올라가죠. 그러니까요. 건강한 투자의 결과예요, 그게. 건강한 투자자가 결국 이기는 겁니다. 인내심이 진짜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 투자는 개인 투자자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건강한 투자하는 겁니다. 건강한 투자라자. 내가 어떠한 막 차트 보고 들어가서 막 단타 치고 막 데이 트레이딩하고 아니면은 막 급등주 따라가고 테마주 따라가고 이런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은 필패입니다. 필패. 그런 투자를 하고 싶으면 차라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맞아요. 차라리. 네. 네. 근데 본인 스스로 혼자서 일도 해, 연애도 해, 애도 봐, 장도 봐, 취미도 해, 운동도 해 이러면서 주식에 할애하는 시간은 1시간, 하루에 1시간 공부를 하는 시간은 1시간도 안 되시는 분들이 그런 투자를 한다고 한다 그러면은 힘들죠. 말이 됩니까 이게? 힘들죠. 저는 이건 분들이 답답한 거예요. 애시당초 말이 안 되는 투자를 하면서 네. 투정을 부리시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 그렇게 투자를 하셨던 분들조차도 건강한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네. 네. 결과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대상승장에서 얼마나 배가 아프고 얼마나 그렇겠어요. 아, 나도 저렇게 수익 먹고 싶은데 얼마나 그랬겠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도체 업황을 공부를 했고 나는 전기차 소재를 공부를 했고 여기서 나는 건강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좋은 종목을 골라서 네. 분산 투자를 하고 여유 있게 기다리면서 투자를 하셨던 분들 지금 계좌 최소 50% 이상은 됐을 거예요. 네. 이 차이예요. 결국은 이기는 사람이 누군가? 건강한 사람. 그럼요. 네. 개인 투자자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건강한 투자. 건강한 투자. 네. 스스로 혼자 했을 때. 네. 본인의 상황을 잘 이해를 하고 네. 그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하는 게 가장 1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 투자자들이 좀 심리가 불안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계속해서 파란불이 연일 떠오르고 있으니까 좀 불안할 수밖에 없겠다. 우리 홍스탁을 매일매일 시청해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조언 한마디 해드릴 수 없을까라는 이런 진심 어린 조언이 묻어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요, 쌤. 이렇게 좀 이어서 아까 제가 종목의 제왕 시간을 보니까 오늘 아주 핫했던 이 공모주에 대해서 얘기 또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그에 이어서 제가 겹칠 것 같아서 네. 늘 얘기를 해주십니다. 우리 쌤께서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 다 하는 그런 이슈 말고 조금 더 남들이 안 하는 그런 이슈를 한번 다뤄보자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또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래서 갖고 온 게 오늘 조선업 이슈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근데 조선업 이슈는 하도 선생님이 얘기를 많이 해주셨던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이슈로 한번 다뤄볼 텐데요. 한번 또 가볼까요? 네. 이슈? 한 이슈. 네, 오늘따라 이렇게 네. 몸의 방향이 네. 이렇게 지금 돌렸잖아요. 제가 아까 깜짝 놀랐어요. 이 화면에 거의 이제 이렇게 오른쪽으로 와 계시더라고요. 아까 이제 가로님 옆에. 네, 이슈. 뒤늦게 한 이슈. 네, 정말 좋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요. 네. 네, 좋습니다. 아니, 무서워요. 근데 되게 무서우신데? 네, 장난이에요. 네. 네, 오늘 이 국내의 조선사에서 네. 좀 연이은 수주 소식에서 계속해서 조선업에서 좋은 불, 빨간 불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리 친절한 네. 내외경제 빨간 불 다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네. 이런 올해 물동량 증가와 또 경기 회복에서 조선사들의 이 수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감이 보이는데 K조선, 네, 뭐 K팝도 K팝에 이어서 또 K조선까지 갈 것 같아요. 네. 이 K조선, 조선업에 대해서 또 한마디 긍정적인 이야기들 해주실 수 있을까요? 조선업. 네. 이거 진짜 많이 했던 얘기긴 한데. 진짜 많이 네. 강조해 주셨죠. 조선업의 변곡점이 네. 언제부터 시작됐다 그랬어요? 이거 또 옛날 얘기 해주시면서 해주셨었어요. 맞아요. 언제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혼나는 알았어, 시간이다. 또 알았어. 아까 혼나는 거 다 알고 네. 계시더라고. 네. 오늘은 패스할게요. 오늘은 좀 기분 안 좋으신 것 같으니까. 그래요. 오늘. 네, 오늘 제가 좀 몸을 사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선업의 변곡점은 2026년 5월부터 왔다고 그랬어요. 2025년 네. 5월. 네. 202005. 절대 안 까먹을게요. 네. 네. 2020년 5월부터 네. 변곡점이 왔습니다. 음. 수주는 언제부터 활성화됐을까요? 2018년 12월부터 수주가 활성화됐습니다. 그때부터 2019년도까지 쭉 이제 수주가 꾸준히 들어오다가 드디어 변곡점을 2020년 5월에 맞이한 거예요. 이 변곡점이라는 건 뭐예요? 업황이 개선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2018년 말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까지 쭉 들어왔던 수주는 업황을 개선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족한 점들이 채워짐으로써 2020년도에 빛을 발했고 2020년도에 드디어 업황이 개선됐다고 할 만큼의 수주 물량이 발생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왔던 것들이. 네. 그러면서 K조선의 붐이 글로벌적으로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미 네. 이전부터. 그런데 뭐 역사적인 사건이 많았겠지만 조금 더 다뤄드리자면은 네. 원래 조선업의 강국은 일본이에요. 그렇죠. 네. 원래는 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게서 조선업을 뺏어와요. 네. 뭘로? 가격과 가성비로. 가성비. 가성비. 제가 좋아하는 거죠. 가성비. 그러니까요. 싸고 괜찮네. 음. 일본 선박만큼은 아니어도 이 정도 금액에 이 정도 배라고 한다면은 훌륭한데 시장이 먹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K조선 붐이 일어나기 네. 시작해요. 엄청나게 많이 팔았어요. K조선. 네,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자, 2000년대 후반부터 네. 중국이란 나라가 등장해요. 중국. 네.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중국. 네. 네, 와인이요. 이 나라가 네. 조선업을 노리기 시작해요. 원래 그 전부터 노려봤어요. 이렇게 노려보다가 네. 저거 괜찮은데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 한번 해볼까?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발을 담그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중국의 장점이 뭐예요? 다 크죠. 많고. 싸지. 싸다. 네. 그 당시에는 엄청 쌌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중국이 다 싼 건 아니지만 네.
솔직히 한 15년 전만 해도 뭐 중국 제품 그러면은 진짜 쌌죠. 진짜 예. 싼. 그때 조선업도 마찬가지였어요. 국내 조선 자재 이 네. 비용에 비해서 중국은 자재값을 싸게 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 그리고 중국은 모든 게 다 싸게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이 있었어요. 어. 예.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시장에 내놨습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랑 거의 음. 배 한 척에 음. 금액 차이가 2배까지는 아닌데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어마어마한 차이죠. 네네네. 뭐 아시다시피 배 한 척이 몇 천억씩 합니다. 그렇죠. 뭐 1, 2천억 하는 거는 그냥 수두룩해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의 막 70% 가격, 60% 가격에 싸게. 판매를 어. 하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네. 야, 이 배값이 이게 실화야? 네네네. 아니, 이 LNG선이 이 가격이라고? 음. 이게 먹히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까지는 글로벌에서 중국의 치명적인 단점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뺏어왔던 것처럼 네. 중국도 한국과 비슷하게 생각한 거야. 중국은 한국이란 나라 바로 옆에 있고, 네네네. 한국이 일본한테 뺏어왔던 것처럼 가성비가 좋구나, 갈아탈 이유가 없구나, 여기까지만 생각한 거예요. 하나 간과한 게 있습니다. 바로 기술력입니다. 기술력. 가격은 이렇게 싸게 네네네. 할 수는 있어도, 가격은 어떻게 네? 할 수 있어도 네. 네? 그러니까요.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기술은. 그렇죠. 기술은 안 되는 거예요. 가격보다 중요한. 네. 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2014년도부터 2014년도부터 네, 시작해서 네. 2016년도까지 많은 AS 접수건이 발생이 돼요. 어. 중국 선박이. 기술 때문에. 네. 이거 뭐 안 돼요? 뭐 안 돼요? 뭐 안 돼요? 이러다가 배가 반토막이 나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오. 이거 되게 엄청 심한데요? 큰 네. 대형선이 반토막이 나요. 오. 이게 프랑스에서 네. 중국한테 수입을 해온 배였는데 네. 배에서 반토막이 납니다. 큰일 났네요. 근데 이걸 네. 어떻게 해요? 인양해야 되죠. 그쵸. 인양비가 어마어마하게 또 많이 어마어마하죠. 깨져요. 그리고 인양을 했어. 네. 이제 뭐 해야 돼요? AS 받아야 돼요. 중국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AS 좀 해도 이러니까 중국이 하는 말이 네. 저희는 만들 수는 있어도 고칠 수는 없습니다. 네. 이래버립니다. 한마디로 판매 국가에서 AS가 안 되는 거예요. 되는. 왜? 고칠 기술력이 없는 거예요. 네네네. 배? 기술이 약하니까. 배도 견고함이 떨어지는 거지. 이것저것 막 고장도 나고. 네. 이미부터 평판이 안 좋았는데 이런 큰 대형 사건이 터져요. 그러면서 프랑스가 우리나라에 손을 내밀어요. 이거 배 좀 고쳐줄 수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과감하게 거절을 합니다. 또 거절을 해요. 왜? 네. 우리나라는 사실 그거 뭐 조선 그 거제도나 울산에 네. 조선업에서는 그거 수리 한번 해주면 큰 돈 받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거절했을까? 안 그래도 업황이 힘든데 왜요? 배신감 때문에. 배신감 때문에.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네. 최고 수출 국가였어요. 선박. 네네네. 근데 중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배신한 거지. 그래가지고 배신한 과감하게 네. 돈이고 멋이고 됐다. 외면. 외면을 한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를 배신 안 한 나라가 있어요. 어디예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리스란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를 배신 안 하고 끝까지 의리를 지켜준 나라예요. 그래서 그리스 배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배가 짱짱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글로벌적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네네네. 그런데 우리나라 또 사람들이 얼마나 정이 많습니까? 그렇죠. 그죠? 정 많은 국가. 거절을 하다가 네. 지속적인 요청 때문에 네. 결국 또 수리를 해줍니다. 그 중국 선박에 대부분 AS 들어온 것들을 국내에서 처리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거를 말끔히 또 교쳐냅니다. 자, 우리나라의 기술력인 거예요. 진짜 K조선. 그러면은 글로벌적으로 이게 소문이 날까 안 날까? 나죠. 나죠? 네. 그게 바로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수주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네. 그래서 2017년도, 2018년도 가파르게 수주량이 증가하면서 2019년도에 정점을 찍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네. 드디어 변곡점을 만들어요. 업황 개선이 됐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잃어버린 10년의 조선업이 있다라는 소리가 네, 있어요. 네. 그 잃어버린 10년을 다시 되찾을 시기가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10년 동안 조선업이 어떻게 됐냐?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1,000만 원 하던 주가가 2,000원대까지 떨어지고 네. 300만 원 하던 100만 원, 200만 원 하던 주가가 몇천 원대로 떨어집니다. 네. 더 이상 떨어질 구간이 없는 바닥이에요. 근데 여기서 업황이 개선된다? 근데 여기서 추세 변곡이 일어난다? 이건 뭐예요? 또 다른 대상승을 기대해 볼 법한 이슈죠. 그 우리나라 K선박을 대체해 줄 나라가 있을까요? 그나마 일본이에요. 일본. 근데 일본은 이미 가격 경쟁에서부터 우리한테 밀리기 시작합니다. 메리트가 없어요. 네네네. 우리나라가 결국은 이걸 다 가져올 수가 있는 이 시점이고 변곡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제가 삼성중공업이라는 네. 종목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라는 네. 종목이 있고 뭐 이런 종목들 적절하게 섞어 담아가지고 들고 네. 가라. 오. 지수 빠지니까 어때 사람들? 또 힘들어요. 불안해가지고 이거 뭐 언제까지 불안해하죠. 들고 있어야 돼? 빠져봤자 얼마나 빠졌다고. 네네. 답변도 안 합니다. 주식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네네. 주식하지 마라. 어. 네. 손절하세요 그냥. 더 이상 대꾸도 하기 싫은 거예요. 네. 이렇게 오. 아니 이제 대상승장이 네. 이제 대상승 올 건 기회인데 이거 조금 떨어졌다고 못 버틸 거면 이미부터 투자에 대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제 네. 오고 있는. 투자하지 네.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삼성중공업 이거 어떻게 될까 나중에? 아, 몇 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이 6,440원 찍혀 있죠. 공이 64,400원 찍혀 있을 네. 거예요. 1,000% 오를 겁니다 아마. 오. 이거 지금 이거 나중에 제방 한번 틀어줘야 돼. 한 3년 뒤에, 네. 5년 뒤에. 와 네. 이거 오. 근데 네. 이거를 누가 5년 막 들고 갈까? 못 들고 가. 아. 왜? 그 5년 동안에 이렇게 올라갈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올라갈까요? 엄청 이렇게 그죠? 들쑥날쑥하겠죠? 네. 그래서 오. 중간에 포기를 하는 겁니다. 네. 네. 음. 자, 근데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고 네. 이런 업황에 대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투자를 네. 안 할 이유가 없고 떨어져도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 이렇게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오늘 시황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슈까지 강조하셨던 부분이 건강한 투자를 하자. 내가 떨어져도 불안하지 않을 종목에 투자를 한다면 이 투자는 그냥 딱 마음 놓고 기다려도 방금 보셨죠? 6,400원짜리가 뒤에 공이 몇 개가 붙을 것인가. 요게 이제 또 관건이 되는 이 시기에 건강한 투자 또 지향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슈에서요. 또 한 가지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슈 중에서 또 2차 전지랑 전기차 테마에서 전기차 업체 대표 주자 테슬라가 엄청난 대표 주자인 네. 업체잖아요. 네네. 근데 이 테슬라 주가마저도 계속해서 약세로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통과하고 이게 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랑 연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주셨는데 이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큰 기술주가 좀 약세를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이야기한 부분에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 네네네. 금리 때문이에요. 아, 이 모든 게 다 기술주가 금리네. 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장주라 그랬잖아요. 네네네. 기술주는 맞아요. 성장주예요. 아. 네. 왜냐면은 네. 자, 기술주는 성장주고 음. 성장주가 아닌 큰 기술주들이어도 기술주라는 건 뭐예요? 초기 생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경기 민감주와 경기 둔화 방어주가 있어요. 경기 둔화주가 있어요. 네네. 경기 둔화주 우리가 흔히 경기 방어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기 민감주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기술주들이에요. 기술주들. 네. 왜? 네. 초기 생산 비용이 많이 들어요. 투자 비용이.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기지국 설치하려고 그래. 몇백억 그냥 우습게 깨져요. 그죠. 그렇잖아요. 초기 설치 비용이 엄청 맞아요, 깨지잖아요. 맞아요. 반도체도 엄청나. 마찬가지예요. 반도체도 그거를 다 반도체 공정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반도체 생산해 나가려고 네, 하면은 판매 금액은 나중에 들어오고 초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런 비용들을 기업에서 다 현찰로 결제해요? 아니죠. 아니에요, 맞아요. 네. 결국 금리를 쓰는 거예요. 아, 돈을 빌려서 쓰는 거죠. 결국은 빌려서 써서 대납하고 판매된 금액으로 다시 반납하고 요 시스템인데 네. 당연히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가면은 네. 초기 생산 비용이 많이 드는 기업들이 네. 바로 직방으로 어. 힘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네. 되게 잘 되시죠, 이해가. 오, 진짜 네. 쉽게 또 이해 잘 시켜주시네요. 이 기술주에 대해서도 좀 많은 분들이 약세를 보이고 하니까 워낙 테슬라에 관련해서는 우리 20대 분들이 늘 얘기하시잖아요. 예전에는 셀트리온으로 노후 준비를 했다면 요즘은 테슬라로 노후 준비를 한다라는 게 20대들 사이에서 엄청 핫 이슈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20대들을 까부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화내지 마시고요. 또 네, 오랜만에 아, 또 약간 웃겼네요. 우게 또 이제 올라. 네, 가로랑 있을 때는 그렇게 이제 또 가로님과 계실 때는 네. 우리 위로님 뒤끝이 상당하시네. 네, 상당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또 여기서 네. 또 갑자기 막 이렇게 화를 내시니까. 알겠습니다. 네, 20대들한테 아니, 화내지 그래도 마시고. 네. 한 가지 있어요. 네. 아까는 이제 우리가 네. 이제 원래 이제 제가 사실은 종목의 저항 시간 때 네네. 잠깐 이렇게 너튜브를 봤어요. 네네네. 너튜브 시청자가 한 10명에서 13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종목 제가 나오니까 네. 70명이 된 거예요. 80명 된 거예요. 확 올라간 거죠. 네. 그죠? 거의 뭐 700% 급등한 거죠. 700%. 근데 네. 홍스탁 90명 넘어요. 100명도 아, 넘고. 진짜요? 90에서 100명이에요. 아, 홍스탁 어마어마합니다. 이겼네요. 네. 지금 이게 네. 다 위로님 덕분이라는 거예요. 아, 네. 또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아주 네. 그냥 자, 저 여기서 오늘 이제 기분 뒷끝 안 좋을까 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네. 네, 가로님 사랑합니다. 네. 자, 가볼게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테슬라에 대해서 많이 약세를 띠면서 좀 불안불안해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기술주 관련해서도 좀 이슈를 준비해와 봤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슈를 이렇게 좀 다양하게 다뤄보면은 더 많은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바로 우리 홍스탁의 거의 메인 코너죠. 아마 90명, 100명 이렇게 들어오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코너를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바로 증문즉답 코너 시작해보기 전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보실게요. 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중문즉답. 네. 시간. 우리 바로바로 증문즉답 네. 시간이 워낙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주말에 이 증문즉답 코너만 다 자르셔가지고 한 편성 이렇게 1시간마다 편성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친절한 내외경제 홍스탁의 바로바로 증문즉답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주말에 우리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디 못 나가시잖아요. 내외경제 딱 트셔가지고 쭉 보시면은 그냥 증문즉답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내내. 네,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증문즉답도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오늘의 이 키워드는 제가 미리 단톡방에서 아까 이동할 때 공지를 드렸었는데 바로 내마녀의 날이에요. 네, 내마녀의 날 지금 자막으로 좀 나가고 있을까요? 네, 내마녀의 날 한번 볼 텐데요. 자, 쌤, 우리 내마녀의 날에 대해서 네, 마녀를 보면 혹시 제가 생각나는 건 아니시겠죠?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딱 그 얘기 하시려고 네. 그랬죠? 네, 이미 네. 지금 눈에서 마녀가 이 앞에 있다. 네. 네, 내마녀의 날에 대해서 뭐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내마녀의 날 별거 네. 없어요. 진짜 그냥 네, 솔직히 말하면은 네, 그냥 뭐 갖다 붙이기 좋아하는 이벤트 꾼들이 만들어 놓은 네. 그냥 그런 네. 의미 없는 날입니다. 아, 의미 없는 날. 네.
내만여의 아니, 날은 뭐냐면은 네네. 우리가 이제 그 파생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주식시장에서는. 근데 내만여의 날은 음, 이 네 개의 파생 상품이 한 번에 오는 날, 맞아요. 네 개의 파생 상품이 만기일이 네. 한 번에 오는 번에. 날을 보고 이제 내만여의 날이라고 하는데 내만여의 날이라는 이 숫자 4가 네. 어울릴 만큼 네. 분기별로 찾아와요. 오, 이 그러니까요. 분기가 4분기니까 네. 4분기마다 어. 내만여의 날이 분기별로 찾아온다라고 오. 생각하시면 좋아요. 3, 6, 9, 네. 12에 또 맞아요. 심지어 두 번째 주 목요일이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번째 주 목요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맞아요. 이 두 번째 네. 주 목요일을 딱 앞두시고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화요일, 수요일은 좀 내마녀의 날을 아무래도 좀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증문즉답으로 메인 키워드로 좀 준비를 해와봤는데 오늘도 질문 또 네. 많으시네요. 내마녀의 날 먼저 첫 번째 질문 가볼게요. 홍주 원어비님, 네, 우리 쌤이 좋아하시는 이 닉네임을 갖고 계시죠. 내마녀의 날에는 보통 지수가 하락한다고들 하는데 작년을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내마녀의 날, 이 초보자들이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딱히 없어요. 딱히 없어요. 네. 그냥 갖다 붙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네. 이제 내마녀라는 네. 이 마녀라는 게 왜 붙었냐면은 이제 선물 옵션과 네. 선물 시장과 옵션 시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선물과 옵션 시장 만기일에 주식 시장이 막판에 마지막에 요동을 칩니다. 네. 변동성이 갑자기 많아져. 왜냐면은 만기일이다 보니까 빨리 막 팔고 막 살고 사고 막 이러서 그런 건데 네. 그 요동치는 거를 비유했을 때 이게 마녀와 같다. 이 요동치는 게 마녀의 네, 장난 네. 같다. 맞아요. 라고 해가지고 마녀의 날이 붙은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날만 그래요. 그냥 내마녀의 날만? 네. 그럼 그렇게 크게 막 엄청 신경 쓰고 이러지는 않아도 네, 되는 결국은 이게 거죠? 뭐냐면은 네. 그냥 개인 투자자들 좀 공포 심리 느끼게 해주려고 그냥 이제 어. 좀 이렇게 더 하는 거예요. 일부러. 네, 네, 좋습니다. 꼭 우리 내마녀의 날 이외에도요, 질문 다 받고 있으니까요. 제가 질문하시고 싶어 하는데, 혹시라도 약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키워드를 정해드린 거니까 꼭 내마녀의 날 질문만 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질문해 주시고요. 내마녀의 날 질문하고 싶은데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은 분들은 내마녀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남기님 질문 가볼게요. 미중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무너졌을 때 소련이 망하고 러시아 경제가 파탄났던 것처럼 중국 또한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에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거는 경제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경제 네. 전문가님 또 오셨습니다. 네. 우선은 그 러시아 경제가 파탄이 나면서 네. 가장 수혜를 받던 나라가 어디 나라예요? 소련? 예. 시청자 죄송합니다. 예, 아직 우리 애기여가지고 그러니까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갑자기 빵 터졌습니다. 러시아 이제 구소련이 러시아죠. 네. 예, 자, 농담한 거예요. 소련이 이제 제가 갑자기 멈췄는데 그 패권 경쟁에 져가지고 네. 물러나면서 그 사이에서 수혜를 본 나라 신흥 부흥국 일본이에요. 일본. 네, 일본이 이제 경제 대국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전에 G2는 어떤 나라예요? 예전에 G2는 러시아랑 소련이랑 네. 미국이었으면은 미국이 이제 G2 하나를 이제 제거를 해버리죠. 네네. 결국 이겨버립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돈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모든 게 천조국. 돈 때문이네요. 천조국이 왜 네. 천조국인지 아세요? 왜요? 대부분 천조국이 왜 천조국인지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왜요? 1년에 국방비를 1,000조로 쓴다라 천조국인 거예요. 그래요? 네. 천조국이 왜 천조국인지 모르고 그냥 네. 하늘 천자를 쓰는 줄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게 네, 아니라 네. 1년에 국방비를 1,000조로 쓴다. 웬만한 나라의 1년 예산이죠. 예산 국방비 예산을 네. 1,000조로 쓴다. 천조국입니다. 천조. 그래서 이때 소련과 그 미국이 전쟁이 붙은 게 뭐냐면은 네. 무기 전쟁이에요. 패권 네, 경쟁을 가장 한. 음. 근데 여기서 소련이 망했습니다. 네. 왜? 무리하게 무기를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은 나라 무리하게 경쟁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수가 망가지기 시작하죠. 근데 이때 일본이 틈새 시장을 파고 들어가지고 부흥을 했어요.
네. 엄청난 강대국이 됐습니다. 네네네. 경제 강대국. 그래서 G2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일본이 뒤에서 이렇게 모략하고 있는 거를 미국이 몰랐을까? 알았죠. 다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알고 있음에도 지금 소련 때문에 지금 잠깐 놔둔 거였어. 그렇죠. 근데 이제 올라와도 너무 올라왔다 보니까 음. 또 이제 G2가 돼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눈에 가신 거지. 또 일본을 제거를 시켜버립니다. 또 일본이 그때부터 잃어버린 10년을 이제 요약을 시켜드리는 거 시청자 여러분 네. 시간이 없으니까 네. 잃어버린 10년을 음.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또 신흥 국가 이제 중국이라는 네. 나라가 엄청난 가격 경쟁을 가지고 엄청난 가성비를 가지고 이 인력이 많으니까 네. 예, 자원도 많으니까 그렇죠. 이걸 가지고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엄청나게 커버린 거예요. G2가 됐죠. 네. 지금 미국이랑 견주고 있죠. 지금 이 질문 자체가 뭐예요? 만약에 중국이 망해서 소련과 같이 된다면은 구소련과 같이 된다면은 이런 질문이잖아. 근데 중국이 무너졌다 그래도 예전에 구소련처럼 되진 않아요. 네. 왜냐면 이미 지금 시기가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중국은 내수도 탄탄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휘청거리면서 경제가 무너질 수는 있어요. 그래요. 경제가 무너지더라도 망하진 네.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처럼. 무너지는 정도로. 네, 네. 러시아처럼 그렇게 망하진 않아요. 네. 근데 무너져도 버텨줄 수 있는 내수가 받쳐진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네. 그 우리나라가 어떤 영향을 받느냐고 물으셨잖아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우리나라한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두 나라 중에 하나다 보니까 네네네. 수출 면에서 네.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단기적으로. 근데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린 기회죠. 마치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오. 마치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네. 중국이 갖고 있는 것도 우리가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오. 왜?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겹치는 게 되게 많아요. 네. 통신 겹치죠. 그렇죠. 네트워크 통신 네트워크 겹치죠. IT 겹치죠. 반도체 겹치죠. 그죠? 인공지능 겹치죠. 전기차 겹치죠. 네. 겹치는 게 이렇게 다 많습니다. 겹치네요. 다 겹쳐요. 네. 중국은 그리고 모토를 우리나라를 상용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술을 다 따라갑니다. 그리고 산업 스파이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지금 산업 스파이 맞아요. 얼마나 씁니까? 근데 이런 나라가 없어진다 그러면은 당장에는 우리가 힘들 수 있지만 엄청난 기회죠. 수출 강대국 우리가 진짜 한 번에 수출 강대국으로 가는 진짜 그냥 하이패스죠. 그냥 하이퍼루프식 네. 이렇게 KTX라 보면 돼. KTX. 네. 오늘 이렇게 간다고 비유도 보면 네. 비유도 네. 좋은데요? 네. 그냥 확 간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네. 우리나라한테는 장기적으로 봤을 기회다.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회다.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봤을 때. 악재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또 내마녀의 날 질문 한번 가볼게요. 후루루 짭짭 맛 좋은 라면님, 네, 내마녀의 날 증시가 하락할 경우 이 단기적인 포지션을 잡는 것도 괜찮을까요? 증시가 네. 하락할 하락할 경우에 경우. 이 단기적인 포지션을 좀 잡아보는 괜찮아요. 것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요. 오, 저거는 좋은 그 실질적으로 네. 우리가 이제 투자할 때 많은 기법들이 있잖아요. 네. 내마녀의 날에 보통 이제 종가 매수를 많이 합니다. 오. 네, 그 다음날 이제 시초 갭을 좀 노리는 그런 이제 매매 기법이에요. 약간 깨알 팁. 네, 깨알 팁이에요. 깨알 팁. 근데 네. 종목 잘 골라야 돼요. 네, 깨알 팁. 종목은 잘 고르자.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 경이로운 호스탕님도 아까랑 조금 비슷한 질문일 것 같은데 내마녀의 날, 다음 날이 금요일인데 둘 다 좀 조심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네네. 네, 그렇게 뭐 크게 네. 당일에는 당연히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네. 변동세 막 이게 혼조세도 볼 수밖에 없는데 네. 하루 이틀 지나면은 다행히 그냥 또 그냥 또 이렇게 조용하게 조용해집니다. 하나 이벤트네요. 네, 이벤트. 네, 이벤트. 할로윈데이 같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할로윈데이, 빼빼로데이 네, 뭐 이런. 빼빼로데이 이런 네. 거라 보시면 돼요. 좋습니다. 네. 자, 중령님 질문 가볼게요. 우리 질문입니다. 현재 이 LH 투기 의혹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도시경제 뉴딜 사업 관련주 혹시나 이 영향이 좀 있을까요? 영향이 있어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건설주가 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슈, 건설주가. 이것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또 이렇게도 또 연결이 네, 되네요. 자, 다음 또 질문 가볼게요. 우리 찬님 질문 가볼게요. 질문. 내마녀의 날에 공부해 놓은 종목 매수 타이밍 좀 계획해도 괜찮겠죠? 이건 좀 애매하죠. 이건 애매한가요? 이건 애매하죠. 네. 그 종목이 뭔지 모르니까. 종목에 대해서.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또 다음 질문 후딱후딱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바쁩니다. 자, 원희 홍주원이 또 이 장면 센스가 도대체 어디서 오시는 거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마음에 드네요. 원희 홍주원이. 네, 장기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종목이지만 오늘 장 초반 시장이 천천히 꾸준히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장 초반 보유 종목을 매도했다가 어느 정도 빠진 듯한 모습이 보일 때 오후장에 다시 매수를 했다면 손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던데 이거 좀 불가능한 생각일까요? 와, 네. 정말 초보다운 발상입니다. 네, 저보다. 네. 네. 근데 이게 진짜 초보분들이 많이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네네. 그냥 상상만 하세요. 상상만 하세요. 네, 여기까지 짧고 굵은 네. 답변 원희 홍주원희님 바로 잘 들으셨죠? 우리 닉네임 좋습니다. 자, 바로 가볼게요. 그러면 라바라님, 그래핀 소재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 궁금합니다. 장기적으로 투자해도 좀 괜찮은 걸까요? 그래핀. 네. 이 그래핀도 재밌는 이야기가 많은데 네. 시간이 지금 없네요. 이거 어떡하죠? 이거 진짜 그래핀 진짜 이거 재밌는데. 그래핀 소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드릴 게 많아요. 그럼 친절하네요. 그래핀은 네. 신소재거든요. 네. 신소재거든요. 이거 네. 제가 내일 이슈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네. 이슈로 가져와도 되고 아니면 내일 질문 좀 이어서 가도 되고. 네네, 좋습니다. 그래핀 같은 경우는 신소재라고 얘기하죠. 네. 우리가 2차 전지 얘기하죠. 네네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신소재들은 어떤 소재들일까? 몇 차 소재일까? 몇 차? 2차 소재예요. 2차 소재. 네. 이해되셨죠? 네, 2차 소재. 1차 소재는 뭘까? 네. 뭐예요? 이거는 이제 물리학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네. 선이에요, 선. 네. 선으로 이어진 것들. 우리가 이제 크로와상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겹겹이 완전 막 이렇게 돼 돼 있죠. 네. 네. 이게 겹겹이 쌓여졌을 때 이게 더 부드럽고 맛있죠. 네. 그죠? 네. 똑같아요. 1차 소재들이 이제 반도체에 많이 쓰이는 건데 반도체의 공정이 얼마나 얇게 많은 겹겹을 쌓느냐가 정말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1차 소재는 여기에 이제 겹겹이 쌓이는 건데 2차 소재 같은 경우는 네. 1차 소재는 선이라 그랬죠. 2차 소재는 뭘까? 입체예요. 정말 입자. 네. 이 입자들. 그러니까 얼마나 더 고르고 얼마나 더 많이 분포될 수 네. 얼마나 더 부드럽고 유연할까. 그죠? 엄청난 거죠. 네. 그래서 2차 소재가 꿈의 신소재라고 불리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꿈의 입체. 신소재. 네. 근데 네. 이게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이게 시간이 타임입니다. 네. 2차 소재를 반도체에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네네. 얼마나 좋을까? 네. 엄청난 발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네. 2차 소재를 반도체에 못 씁니다. 왜요? 전도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도율이라는 거는 전기를 네.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네네네. 기본적으로 반도체라는 건 전기가 전달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전기가 전달이 돼가지고 전도율이 있어야지만 반도체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래핀 같은 2차 소재는 전도율이 없기 때문에 반도체를 못 써요. 그래서 2% 부족한 신소재예요. 2% 좋은 소재의 부족한. 신소재는 맞는데 네. 2% 부족해요. 근데 이 그래핀보다 정말 좋은 2차 소재가 있어요. 뭐예요? 전도율이 있는 2차 소재예요. 뭐예요? 전도율이 있어요. 네. 그래서 반도체에 쓸 수가 있어. 오.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반도체의 아까 하이퍼루프 얘기했죠. 네네네. 급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입자로 된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신소재인 거예요. 그래핀 좋은데 네. 그래핀 공부하면서 그 소재도 같이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 소재는 내일 꼭 하셔야겠네. 다음 네. 시간에.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시청을 해주시면은 좋은 이야기들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